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비급수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승이 수렴을 할 때 다음 보기에서 항상 수렴하는 급수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아래 n승이 수렴한다라는 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공비가 뭐에서 뭐 사이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r이 크고 1보다 작다예요. 자, 그래서 기니디리 중에 무엇이 수렴하는지를 먼저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을 보면 기억의 공비가 얼마냐? r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내가 따져봐야 될 건 이 r분의 1이 과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하면 돼. 근데 r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r분의 1은 거꾸로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지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조건 안에 없어요. 그러면 기억은 수렴하지 않겠네. 자, 니은은 서진아 공비가 얼만 거냐? r의 제곱. 그럼 질문할게요. 의정아,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인 어떤 실수를 제곱했을 때 r의 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 이상 1 미만. 근데 이것 또한 내가 원하는 범위에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공비가 얼마냐? 2분의 r 플러스 1일 거야.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하면 돼. 마이너스 1쪽에다가 1 더하고 반띵하면 0초과 그 다음 1 대입하면 1 미만. 0초가 1 미만도 괜춘. 자, 그 다음 리을 공비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3분의 r입니다.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거꾸로 1 대입했을 때가 반대쪽일 거야. 1 대입하면 얼마 초과냐면 3분의 2 초과예요.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쪽이 3분의 4 미만 이렇게 나올 텐데 3분의 4 미만 이쪽이 위험한 거지. 1보다 클 우려가 있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고 18번 갑니다. 자, 등비급수 이 녀석이 수렴을 할 때 다음 보기에서 항상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 일반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1 곱하기 3분의 x 플러스 4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얘가 수렴이야. 그러면 조건 두 개를 써야 되겠다. 첫 번째, 공비 측면에서 보면 승훈아 공비가 누구인겨? 그러면 그 3분의 x 플러스의 4라는 친구가 뭐에서 뭐 사이면 되는겨?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의 7보다는 x가 크고 마이너스의 1보다는 작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치트키가 있었지. 첫 항의 치트키. 재호야, 첫 항이 얼마면 치트키야?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의 4 또는 1이면 수렴하더라. 그럼 이것들을 합쳐주면 되니까 토탈 x라는 친구는 1이거나 마이너스의 7초가 마이너스 1 미만이면 되겠지. 마이너스 4는 어차피 위에 범위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자, 요게 문제에 주어진 상태에서 기니디리가 과연 수렴하냐를 볼 거야. 자, 기억. 공비 얼마임? x임. 대놓고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공비가 얼마냐면 8분의 1 빼기 x야. 그럼 만약에 x가 1이라면 이 친구는 0이 될 거고, 아니면 범위 쪽을 구해보면 8분의 1 빼기 x는 또 마이너스 x니까 마치 1 대입한 게 오히려 클 거라서 1 미만, 마이너스 1 대입한 것은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1 초과야. 그러면 결국 공비가 4분의 1에서 1 사이거나 아니면 제로래. 가능하겠죠. 범위 안에 있지.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은 공비가 얼마일 거냐면 x분의 1이에요. 근데 이 x분의 1은 바로 안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x가 1이면 얘도 1이 돼버릴 우려가 있지. 맞냐? 범위 쪽을 구해보면 x분의 1은 뭐에서 뭐 사이일 거냐면 마이너스의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의 7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쪽 뿐이라면 돼, 안 돼? 이쪽밖에 없었다면 수렴을 할 건데, 아까 첫 항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x 이퀄 1도 가능을 해서 그러면 얘가 1이 돼버릴 수도 있어서 얘도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니을은 따로따로 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공비는 2x분의 1이고 두 번째 공비는 마이너스의 2x분의 1인데 과연 될까를 그냥 눈으로 하자 이거는. x에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다 괜찮고요. 마이너스 7초가 마이너스 1 미만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4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굉장히 절대값이 작은 친구니까 괜찮겠죠. 답은 니은과 리을이 수렴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 19번. 당연히 등비급수니까 등비수열이 소재가 될 수 있겠지.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A2 더하기 A의 4가 25다 나왔고 또 A의 5가 4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지. A2 더하기 A4라는 건 A 괄호 R 플러스 R의 세제곱 그것이 25. 그 다음에 A5는 A 곱하기 R의 4제곱이라는 친구가 40이다 뭐 이런 거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더 셈 뺄 셈보다 무슨 셈이 낫겠냐? 나눗 셈이 나을 것 같아. A를 없애게끔. 자, 그래서 그대로 분수를 취해주면 약분까지 할 거야. R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이 5로 약분하니까 8분의 5다. 대충 그럴듯한 R 찍을 수 있을 겁니다. R이 얼마면 될까? 2면 돼. 8분의 1과 8분의 4가 만나면 돼. 자, 그러면 결국 첫 항 A가 얼마가 될 거냐? 뭐 위나 아래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되겠지. 16분의 40이겠네. 2분의 5겠네. 자,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러 가는 거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승분의 an. 자, 결국 등비수열의 급수가 될 테니까 등비급수 첫 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요. 첫 항 치읓이라고 쓸게. 치읓이 뭐가 될 거냐? 4분의 A1이 되겠지만 A1이 얼마냐면 2분의 5야. 그 말은 8분의 5가 첫 항. 자, 그 다음 기억 공비는 뭐가 될 거냐? AN 분자 쪽의 공비는 2야. 분모 쪽의 공비는 4면 분수 취했으니까 공비가 몇 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공식 그대로 적용합니다. 1-R분의 A 적용해주면 4분의 5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20번 가면시다잉. 수열 AN이 이거고 이거일 때 이 녀석을 한번 구해보이소. 자, A1이 8분의 1. 그 다음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이란 친구가 2의 n승이다. 그때 시그마 A의 2n-1분의 1을 구해라. 2학년 내실 나랑 같이 한 지후 의정이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웃한 두 항의 곱이 등비수열이네. 이거 어떤 수열이었지, 지구야? 두 칸 건너 등비수열.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수원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이웃한 두 항의 곱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면 이 말이 지금 저 상황이지. 이웃한 두 항의 곱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거면 일반항 AN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두 칸 건너 공비가 R인 등비수열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또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 실제로 나열을 통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A의 1이 8분의 1이래. 근데 머리를 써봐. A1, A2가 얼마? 2. 그럼 A2는 얼마면 돼? 16이면 돼. A2, A3는 2의 2승 4지. 얘랑 얘 곱해서 4가 되면 돼. 그러면 A3가 얼마? 4분의 1. A3, A4는 8이야. A3, A4가 8이니까 얘 오히려 32. A5가 얼마가 될 거냐?
4, 5가 16. 얘랑 해서 16. 그러면 얘가 2분의 1. A의 6은 어떻게 될 거냐? 5, 6이 32. 얘랑 만나서 32. 64. 보이지? 1, 3, 5 홀수끼리. 2, 4, 6 짝수끼리. 두 칸 건너, 두 칸 건너. A2도 두 칸 건너, 두 칸 건너.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죠. 그 2라는 숫자는 요거의 공비랑 동일하지. 이건 수1에서 내신 대비 빡세게 했었더라면 알았어야 될 내용이고요. 몰랐다면 지금 공부하시면 돼. 의정이 기억하냐? 지루만 기억했네요. 자, 그러면 결국 봐봐. 이걸 보자마자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구하고 싶어. 결국 무슨 수항만 찾고 싶어? 홀수항만 찾고 싶어. 그래서 이제 A의 홀수항만 나열을 해보면 맨 처음은 8분의 1이고 그 다음부터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 수열일 것이다. 뭐 실제로 써봤잖아. 근데 안 써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아,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점점점 이렇게 가겠구나 하고. 됐어? 자,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는 첫 항이 얼마고? 말로 해봐. 첫 항이 얼마고? 뒤집었으니까 8이지. 그 다음에 공비도 뒤집었으니까 원래 2였는데 뒤집혔으니까 뭐야?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급수다라는 거지. 민준이 이해돼? 따라오고 있어? 자, 그러면 공비가 2, 첫 항이 8인 상태에서 등비급수 공식을 취해봐. 민준아, 어떻게 될까요? 1-2분의 1분의 8 따라서 얼마입니까? 16 이렇게 나오지.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이 녀석의 합을 구하면 자, 얘들아,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급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무슨 형 아니면 무슨 급수. 소거형 아니면 등비급수. 근데 저 새끼 보자마자 뭔가 소거형 같아? 아니란 말이지. 그럼 무조건 등비급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고, 등비급수는 두 개만 찾으면 된다고. 뭐랑 뭐? 첫 항이랑 공비. 근데 첫 항이랑 공비를 알아야 된다는 뜻은 그냥 첫 항하고 두 번째 항만 쏘보면 다 보인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저런 거 봤어? 쫄지 마. 나열을 해보자. 자, n에 1 넣어볼게.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사인 90도야. 그러면 당연히 3분의 1이겠지. 2를 대입해볼게. 두 번째 항 9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고 의정아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9분의 1일 것이야. 물론 이 두 개만 써도 알 수 있어. 첫 항이 얼마며? 3분의 1이며 공비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혹시 쫄리면 한 번만 정도만 더 검사해볼까? 3을 넣어볼게요. 21 곱하기 사인 2분의 7파이야. 잠깐, 나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못 썼구나.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기 2분의 5파이네. 그럼 첫 항이 거꾸로 뭐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째 항 사인 2분의 5파이가 플러스 9분의 1. 그 다음이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써보니까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의 3분의 1이니까 1 빼기 빼기 3분의 1. 그거 분의 첫 항 마이너스의 3분의 1.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자, 그 다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때 이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어차피 등비급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첫 항이랑 공비 같은 것만 잘 찾으면 될 건데 일단 보자. AN 플러스 1은 AN의 제곱 플러스 AN을 나누기 5 한 거의 나머지래. 자, 직접 구하자. A2 얼마니?
6 나누기 5니까 나머지 1이고 A의 3은 서진아 얼마니? 2. 그치? 1의 제곱 더하기 1은 2니까. 그러면 또다시 A의 4는 다시 1이 될 거야. 그지? 그렇다는 건 결국 얘는 AN이라는 수열이 2, 1, 2, 1 이렇게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였구나. 라는 걸 찾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걸 보러 가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의 AN이야. 자, 당연히 생각이 나야 돼. 무슨 수항하고 무슨 수항은 따로 보자. 홀수항하고 짝수항은 따로 보자. 그리고 머리 쓰지 말고 몇 개 쓰면 그만이에요. 자,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2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9분의인데 A2는 1이니까 9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27분의가 될 텐데 분자 2. 네 번째 항은 81분의가 될 텐데 분자 1. 이런 식으로랑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계산하면 되는 문제구나. 맞니? 자, 그런데 위에 거 공비 얼마입니까? 9분의 1. 아래 것도 공비 얼마입니까? 공비가 어차피 똑같지? 그러면 그냥 봐봐. 이렇게를 묶고 이렇게를 묶고 이렇게 묶어 주어서 한 방에 계산해도 괜찮을 거야. 어차피 공비 9분의 1인 수열이니까.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그렇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항은 뭐 더하기 뭐 암산하면 9분의 얼마? 9분의 7 이거 더하기 이게 첫 항이고 공비는 얼마? 9분의 1인 등비급수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 자, 승훈이 공식대로 봐. 1 빼기 뭐분의 뭐? 왜 뭘 곱하는 건데? 뭘 곱하고 싶은데?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니고 등비 급수입니다. 1-R분의 A로 끝나야 돼. 8분의 7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1 빼기 A의 2n은 3. 그 다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6이다. 등비급수래. 시그마 A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들아 여기서 잠깐 그냥 급수랑 등비급수다 라고 주어졌을 때 조금 태도 차이가 있어. 뭔 말이냐면 문제에서 그냥 급수 블라블라블라에 대하여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 예를 들어서 3이었다. 등비급수에서 똑같이 시그마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3이었다. 라고 주어졌을 때 너네가 해야 될 짓이 좀 달라. 우리 아까 공부했었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무엇은 어디로 간다?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등비급수라는 언급이 없이 그냥 급수면 이런 메시지를 보고 너는 어떤 정보를 추가로 추출해야 되냐? 리미트 AN이 0이다 라는 정보를 추가로 추출해야 되겠지. 근데 등비급수다까지 나오면 물론 잘 다시 들어봐.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디서 어디 사이? -1에서 1 사이. 그럼 당연히 일반항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근데 더 나아가서 얘는 뭐분의 무엇이 3이다라는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거야? 1-R분의 A는 3이다 라는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교시인가 2교시인가의 급수 예제를 풀 때는 급수가 수렴한다를 보는 순간 이 새끼 어디로 가네? 0으로 가네. 이거 계속 무한반복했었지. 근데 등비급수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3이다를 써먹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음? 그래서 일반항이 0이다라는 사실은 안 쓸 거예요. 그걸 넘어선 더 많은 정보가 알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가자. 자, 얘도 당연히 따로따로 볼 수 있겠다. 왼쪽 거 보자. 아니, 한 번에 맞아야겠다. 이렇게를 한꺼번에 봅시다. 1 대입하면 첫 번째가 A1-A2야. 두 번째 항은 A3 빼기 A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네. 바로 보이네. 말로 해보자. 첫 항이 뭐고? 이 급수는 첫 항이 뭐고? A1 빼기 A2고. 대답 잘해야 돼. 공비가 얼만 거야?
공비 얼마? R의 제곱이겠지. 왜냐면 A1이 A3로 A2가 A4로 커지려면 R의 제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와닿아요? 자, 그래서 이 왼쪽 파트는 1 마이너스 공비 R의 제곱 그거 분해. 첫 항이 바로 A1 빼기 A2지. 근데 A랑 R로 풀었을게 A 괄호 1 빼기 R이죠. 이것이 3입니다. 맞냐? 자, 그 다음 뒤에 거 봅시다. 뒤에 것도 과연 어떤 건지 조금만 나열해보면 돼. A1의 제곱, 그 다음에 A2의 제곱, 뭐 당연히 이런 거겠지 뭐. 그럼 얘는 첫 항이 얼마고? A1의 제곱이고 공비 얼마야? R의 제곱인 거지. 맞냐? 자, 그래서 공식 적용해보면 1-R의 제곱 그거 분의 A의 제곱 이것이 6이다입니다. 됐슈. 자,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럼 얘도 A랑 R로 표현해봐. 1 빼기 뭐 분의 뭐 구하고 싶은 거야? 1 빼기 R분의 A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이 두 개만 잘 엮으면 될 텐데 봐봐. 왼쪽은 일단 1 빼기 R하고 1 빼기 R을 약분해볼게. 그럼 이제 1 플러스 R이야. 1 더하기 R분의 A가 3이야. 잘 생각해봐. 핑크랑 흰색 곱하면 초록색 되지 않냐? 이제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한 방에 2다. 뭐 A가 얼마고 R이 얼마고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얘랑 흰색 곱하면 초록이 될 거니까 답은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24번하고 25번 진위 판단 한번 해봅시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세요. 기억은 지난 시간의 복습이네. AN이 BN보다 크고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맞아, 틀려? 틀려. 이거는 수투의 샌드위치 정리랑 똑같아요. 뭐가 붙었어야 맞아? 베타 이상이다 였으면 맞아. 그치? 이거면 참인데 문제에서는 초과라고 되어 있으므로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니은. AN이 BN보다 크고 시그마 AN이 알파, 시그마 BN이 베타 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냐? 이거는 직관적으로 어때 보여? 맞아 보이지? 왜 큰 새끼들 더했대? 그럼 그 결과가 커야 되지 않겠음?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은은 참이지. 자, 디귿. 시그마 An은 알파로 수렴, 시그마 Bn은 베타로 수렴. 근데 수렴값이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 그때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의 대소관계.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인 이유가 뭡니까? 초반에 컸을 수도 있다. 아니지, 극한인데 극한. 그치, 둘 다 0이다야. 왜? 무엇이 수렴했대? 한글로 무엇이 수렴했대? 급수가 수렴을 했대. 그럼 급수가 수렴한 순간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라는 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지?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0. 그러면 리미트 AN도 리미트 BN도 0으로서 같아야지 초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공비가 0이 아닌 두 등비 수열 AN, BN과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일단 등비 수열이란 말은 있었으니까 감안하면서 기억부터 보자잉. 리미트 AN, BN이 제로면 리미트 AN은 빵 그리고 리미트 BN은 빵이다. 맞을까 틀릴까? 잘 봐봐. AN, BN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건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어디서 어디 사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거지. 그러면 AN의 공비를 R1, BN의 공비를 R2라고 하면 이 새끼들을 곱한 것이 지금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다 이거야. 근데 나보고 물어본 건 뭐냐? 리미트 AN은 빵 그리고 리미트 BN이 빵이냐? 그 말은 마이너스 1에서 R1도 1 사이에 있고 R2 또한 그 사이에 인.
맞니? 하고 물어보는 거지. 맞아, 틀려? 틀리죠. 뭐 대표적으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R1이란 친구는 3분의 1이고 R2라는 친구가 2면 둘을 곱하면 3분의 2가 공비니까 제로 가겠지만 따로따로 봤을 땐 안 갈 수 있잖아요. 기억은 틀렸겠지. 자, 그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리미트 an분의 bn이라는 친구가 바로 알파로 수렴을 했고 근데 알파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무한대다. 리미트 bn도 무한대입니까? 맞을까 틀릴까?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보자. 이건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자, 분모랑 분자에 공비가 뭐 해야만 수렴할까? 같아야만 수렴하지. 왜? 분모는 3의 n승인데 분자가 7의 n승이면 더 커질 거 아니야. 분모가 5의 n승인데 분자가 2의 n승이면 0이 될 거 아니야. 둘이 같아야만 수렴하고 무엇의 비율로 수렴해? 개수비 같은 걸로 수렴을 하겠지. 뭐 그런 배경 지식 속에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내가 일부러 예시를 7, 5와 같이 1보다 큰 걸로 들어서 낚았을 뿐이야. 어떤 거 가능하니? 2분의 1의 n승 분의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어디로 수렴해? 아, 근데 an이 무한대로 간다가 미리 뭐가 가정인지 헷갈려서 여기까지가 가정이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다. 그치? a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치? 무한대로 갔으니까 뭐 공비가 1보다 큰 거겠지? 그럼 bn도 공비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참 쏘리 가정이 어디까지인지를 대충 봐가지고 an이 무한대로 간다까지가 가정이니까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럼 bn도 공비가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시그마 an도 수렴하고 시그마 an bn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시그마 bn도 수렴을 하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급수가 수렴했으면 리미트 an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또 급수 an, bn이 수렴을 했으니까 리미트 an, bn도 0으로 가. 근데 일단 궁금한 건 이거고 이거라고 해서 일단 리미트 bn이 0이라는 보장이 일단 있나 없나? 일단 없을 거야. 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보자. 등비수열의 공비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니까 얘가 수렴한 거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초가 R1이 1 미만. 둘이 곱한 거는 둘이 곱했다고 봅시다. R1, R2. 이게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야. 이거면 과연 R2도 마이너스 1 이거니? 뭐 이런 질문이란 말이지. 요거는 맞을까? 틀렸다면 반례가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게 돼? 뭐 조합은 많겠지만 예를 들어 R1이 3분의 1이야 하고 R2는 한 얼마 정도로 해볼까? 한 2 정도로 하면 AN은 수렴하고 둘이 곱한 것도 3분의 2가 수렴하겠지만 이 새끼 따로 보면 수렴하진 않겠지. 디귿은 거짓말. 자, 그 다음 리을. 리을은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야. 너네 낚였잖아, 지후. 리을은 왜 틀렸어? 급수가 수렴한 순간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게 주어진 거야. 이거는 그냥 급수는 등비급수는 다 매 한 가지라고. 그러면 리을은 아까랑 같은 선지야. 둘 다 0으로서 같아야 되니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음. 두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 AN, BN도 모두 수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그마끼리는 덧셈 뺄셈은 할 수 있지. 당연히 무식하게 아무도 곱셈 뺄셈은 안 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얘네들이 각각 수렴을 한다라는 건
얘네 두 식을 더해봐. 시그마 AN도 뭐 한다? 수렴한다는 뜻이지. 둘 뺄셈 하시면 시그마 BN도 수렴을 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을 한다는 뜻은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무엇은 어디로 가야 돼? 일반항 A의 N은 제로로 가야 된다. 둘 다 그러하다예요. 그러면 AN, BN도 모두 수렴을 하겠네. 답은 니은과 미음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등비급수와 도형입니다. 최근 수능에서는 요 유형이 잘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래 미적분에서 도형이랑 합쳐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두 개 있거든. 지금 우리가 할 등비급수와 도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중에 하게 될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파트가 또 도형과 엮여서 출제될 수가 있거든. 예전에 미적분이 그냥 이과의 필수 과목일 때, 나 수능 때는 미적분, 기하벡터, 확률과 통계 이 세 개가 다 수능 필수 과목이었거든, 이과 때. 그럴 때는 이게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어. 근데 그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 수원수투가 지금 우리의 고1 수학처럼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직접 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간접연계 영역에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파트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고 이런 곳에 녹아들어서 출제가 됐었어. 그러다 보니까 도형 문제를 미적분야 엮어서 출제하기가 편했는데, 요즘 우리가 수원 수투 선택감으로 바뀌면서 수원에서 무조건 13번이나 21번쯤에 이제 도형 문제로 하나 나온단 말이야. 사인 코사인 법칙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통 과목에서 이미 도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확률과 통계에는 당연히 도형이 안 나오고, 뭐 기하는 뭐 모든 문제가 도형이겠지만 미적분은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엄청 많은데, 알잖아. 범위가 수원수투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꼴랑 8문제밖에 못 낸단 말이지. 그럼 그 8문제 안에 수열의 극한 물어봐야 되지, 일반적인 뭐 등비급수 물어봐야 되지, 미분 물어봐야 되고, 뭐 활용도 물어봐야 되고, 적분 물어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문제 낼 칸이 모자라서 이 도형 쪽 유형이 좀 서서히 잘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음, 최근에. 그래서 실제로 이번 수능에도 이 유형이 수능에 안 나왔거든? 근데 또 모르긴 해. 그지? 뭐 작년에 안 냈다고 올해 안 내냐는 모르긴 하니까 공부를 해두긴 할 텐데, 이게 나 때 수능 때 포함해서 한 그 사이로 10년 정도가 이제 고정적으로 이과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존나게 많아요. 예를 자이스토리 같은 거 사보잖냐? 이 등비급수만 해도 한 50문제, 60문제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공부할 필요는 아직 없지 않을까 싶은 단원이라 내가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할 거고, 예제도 간단한 예제만 풀 거고요. 기본 개념이 뭔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등비급수는 공식이 1 빼기 R분의 A밖에 없지 않냐?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도형이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어떤 문제를 이 유형이 어떤 문제를 못 풀면 도형을 보는 눈이 없어서, 즉 중학교 때 도형 실력, 고등학교 1학년 때 원, 직선 이런 실력, 아니면 수원 실력이 모자라서 못 푸는 거지 미적이 모자라서 못 푸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왜 등비급수와 도형 이렇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도형이 있어. 사각형 안에 별표가 있어. 근데 걔가 2분의 1배로 줄어들었대. 각변의 길이가. 그리고 또 이것을 2분의 1배로 같은 비율로 줄인대. 즉 닮은 도형이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나보고 이 그림들의 넓이를 다 더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벌써 이미 등비급수지. 그래서 결국 닮음인 도형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그림에서 넓이나 뭐 길이의 급수, 무한합을 구하세요가 바로 등비급수와 도형이야. 그러면 해야 될 건 별로 없어. 봐봐. 만약에 닮은 비가 m 대 n이라고 하면 둘레의 길이, 선분의 길이와 같은 길이비도 여전히 몇 대 몇이야? m 대 n이겠지. 하지만 이거 중딩 때 배웠을 거야. 근데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m제곱 대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거는 1대, 두 번째 게 뭐 4분의 1이다 한다면 내가 길이를 구해야 될 때는 공비가 몇 분의 1이다라는 셈인 거야. 4분의 1인 셈인 거고, 만약에 넓이들을 다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넓이를 구할 때는 공비가 몇 분의 1이구나. 16분의 1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닮은 비 찾아가지고 공비 찾아가지고 첫 항 구해가지고 1 빼기 r분의 2 때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하나, 만약에 이제 개수가 변할 때를 생각해보자. 뭔 말이냐? 봐봐요. 맨 처음에 32짜리의 넓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질문할게요. 닮은 비가 2대 1이라고 치자. 그럼 한 요 정도로 줄어들었겠지. 그럼 넓이는 얼마가 돼? 4분의 1배가 되겠지. 근데 너네 생물, 공통수학, 공통과학 같은 거 했을 때 플라나리아 뭐 이런 생물 배운 적이 있어요? 반갈하면 쪼개지질 둘 다 다시 사는 애들. 이렇게 이렇게 반죽하면 얘도 다시 살아. 반갈죽 했는데. 또 얘를 쪼개면 또 조그매진 4마리로 또 살아나가. 얘 또 반갈 뒤지지 않고 이렇게 8마리가 생겨. 뭐 이런 생물이 있었지 않냐? 그거랑 비슷하게 얘를 닮은 비 2분의 1로 쪼갰는데 분열 뿅 해가지고 개수가 2배가 됐다고 치자. 그럼 또 그 단계에서 얘 반갈죽 하면 넓이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개수는 토탈 몇 개가 돼? 4개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첫 번째 항, 이 녀석을 두 번째 항, 이 녀석을 세 번째 항이라고 한 다음에 다 더해보자라는 급수를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토탈 넓이가 얼마임? 32이고 두 번째는 넓이 얼마임? 16이고 세 번째 항 토탈 넓이 얼마임? 8 이렇게 나왔지. 그렇다면 공비가 지금 몇 분의 1인 셈이야? 2분의 1인 셈이지. 뭐 얘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잘 봐봐. 닮은 비가 2대 1이었으므로 넓이 비는 몇 대 몇이다? 4대 1이지. 근데 거기에 이 상황은 아까랑 달리 무엇도 증가해? 개수가 비율을 따라 증가하지. 개수가 1대 몇으로 증가하는 거야? 1대 2로 증가를 하지. 그래서 넓이비와 개수비를 같이 감안을 해주니까 4대 2네. 따라서 공비가 2분의 1이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딱 알아요. 개수가 늘어나고 있네. 증식하고 있네. 아니면 개수는 똑같고 넓이만 줄어들고 있네. 보일 거야. 근데 이제 개수가 늘어나면 이와 같이 공비를 구할 때 개수비까지 감안해줘야 되고, 개수가 계속 한 개로 똑같으면 닮은 비 통해 길이비나 넓이비 그냥 갖고 가거나 제곱하거나로 구하면 된다고. 기본 개념은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마다 도형이 나와서 사인 법칙이 또 있고 직각삼각형이 있고 원이 있고 막 사각형이 있고 하니까 문제마다 도형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딱 2개만 해볼 겁니다. 아니네, 내가 뒤에 3개구나. 빨리 해보자. 길이, 넓이, 개수비 이렇게 하는 거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일단 30도, 60도, 90도짜리인 특수각인 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가 4다. 그 다음 나보고 더하라는 거 맨 밑줄을 봐봐. 대충 A1, A2부터 하래. A1, A2가 어디면 이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A1이면 A2는 첫 번째 수선의 발 내린 거.
이게 첫 번째 A1이라고 쓸게. A2, A3는 뭐냐면 여기서 세로로 이렇게 그은 거 A3. 요게 두 번째 항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야. 어차피 이런 유형은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진짜 첫 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돼. 그러면 구해보자. A1의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 아는 것부터 해보자. 여기 몇 cm? 2cm.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를 이용하면 A1의 길이 얼마임? 루트 3임. 자, 그러면 이번엔 A2를 구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세로로 직각삼각형 보면 빗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상태지. 얼마임? 2분의 3이죠. 자, 그러면 길이가 얼마의 비율로 줄어들고 있나?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 2분의 3 계산해주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의 비율로 줄어들고 있겠지 뭐. 맞아. 그러면 그냥 이게 뭐야? 공비. 첫 항은 얼마인 거야? 루트 3이면 끝나는 거라고. 도형이 복잡하면 문제가 어렵겠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어렵지 않다고요. 1-2분의 루트 3분의 첫 항 루트의 3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뭐 유리화를 해야 되겠지. 일단 통분해보면 2 빼기 루트 3분의 말아 올라가서 2 루트 3일 거고 켤레 무리수를 곱할 거니까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할 거야. 그럼 분모는 1이 되겠지. 정리하면 6 플러스 4 루트 3이겠네. 정답은 10이겠군.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길어. 그래서 빨리빨리 중요한 멘트만 빨리 찾으면 돼요. 대충 그림 보면 무슨 짓거리 했겠구나가 알아. 일단 세로가 2고 가로가 루트 5다. 대충 메모하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AD1인 원과 선분 B1C1의 교점을 E1이라고 하자. 오케이, 이거네. 지금 요게 반지름이 원을 요렇게 그은 거야. 그게 여기가 E1이래. 맞죠? 또 중심이 C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C1, D1인 거를 돌렸다가 F1. 뭔지 알 것 같아. 요렇게 해가지고 이번엔 4분원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만. 이게 F의 1이란다. 맞는겨? 자, 그래서 나보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야. 초록색 부분이에요. 맞냐? 자, 첫 번째 항부터 구해보자. 자, 초록색 부분은 무슨 색에서 어떤 도형 빼면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긴 핑크에서 뭐만 뺄까? 직각삼각형만 빼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4분원 넓이 얼마입니까?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 구해야 되니까 가로의 길이 같은 걸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 노란색의 도움을 받자. 여기가 루트 5였음. 그러면 요렇게 지금 노란색 이쪽도 반지름 루트 5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때문에 이쪽이 먼저 얼마로 나와? 얘가 1이지. 그림 보면 정확히 좀 더 왼쪽으로 가 있겠지. 1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요만큼, 즉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 여기가 얼마가 되냐? 루트 5-1이 되겠지. 그리고 높이야 원래대로 2가 될 거니까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5-1입니다. 그럼 이게 첫 항인 거네. 파이 플러스 1 빼기 루트 5.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한 5번째 줄부터 시작하거든. AB2 대 AD2가 2 대 루트 5인 직사각형 AB2, C2, D2를 그린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여기 4분원이 이렇게 있었지. 근데 요 4분원이랑 정확하게 맞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직사각형을 끼워 넣을 건디
세로가 2K, 가로가 루트 5K래. 당연히 똑같은 비율로 줄여야 공비가 존재할 거니까 2대 루트 5였기 때문에 2대 루트 5인 거예요. 자, 그때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생각을 하래. 근데 잘 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구해야 되지만 잘 생각해. 저 그림으로 돌아가 봐. 별표끼리의 닮은 비랑 그 별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끼리의 닮은 비 달라? 똑같아? 똑같지? 그럼 굳이 내가 이 귀찮아 보이는 작은 걸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요 그림의 주변 상황이 뭐야? 사각형이잖아. 그럼 전체 사각형이 초록 사각형으로 얼마나 줄였니만 봐도 괜찮지. 그게 바로 쉽게 공비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해보자. 보조선을 그어볼게. 초록색의 대각선 그리면 정확히 어디 떨어지게? 자, 이거랑 이 흰색이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연결하면 어디가? 여기 가겠지. 비율이 똑같잖아. 이거 컴퓨터 생각해봐. 드래그 해가지고 키운 거야. 당연히 여기로 떨어지겠지. 맞아? 자, 그러면 나왔네. 원래 대각선 얼마냐? 원래 대각선 9인가? 3인가? 3이지. 근데 그게 여기인데 요만큼은 원의 반지름으로 얼마지? 2죠. 그러면 새 대각선은 남은 거 얼마만큼만 남았어? 1만 남았지. 그렇다면 닮은 비가 몇 대 몇? 닮은 비 3대 1. 넓이 비 몇 대 몇? 9대 1.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넓이니까. 그렇다면 공비는 몇 분의 1? 9분의 1이겠지.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 1-r분의 a. 암산해봐. 몇 분의 9 곱하기 하고 들어가면 돼. 8분의 9 곱하기 얘지. 찾아봐봐. 4번에 있나? 아닌가? 3번에 있나? 뭐냐? 조금 다르네. 얘를 보자. 파이 더하기 1 빼기 루트 5야. 그러면 8분의 9 하고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겠지. 8 루트 5가 아니라 9 루트 5인 게 맞는 거잖아. 자, 라스트입니다. 28번. 자, 원래 원을 그려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그 다음 뭔가 약간 부메랑 모양이 있는데 그 부메랑 모양이 어떻게 됐나를 읽어보면 두 번째 줄쯤에 써있다. 선분 OC를 1대2로 내분합시다. 자,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는 거니? 1이라는 거지. 그리고 요렇게가 90도면 노란색 두 개의 사이각은 얼만 거니? 45도가 되겠지. 그럼 첫 항은 금방 구해질 거야. 오른쪽 삼각형을 먼저 수원으로 구한 다음 2배 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변 사인 세타 한 다음에 그것이 토탈 2개 있습니다. 계산하면 2분의 3 루트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양쪽에 둘 다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림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어때? 좀 개수가 증식한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자. 시킨 대로 뭐가 그림만 봐도 돼. 봐봐라잉. 이거 있지, 요거. 여기에다가 반원을 그리고 그 안에 똑같은 원을 복붙한 다음에 여기서 V자를 이렇게 만든대. 그럼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 할게. 꼭 두 번째 V자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주변 상황을 보면 돼. 제일 편한 건 뭐야? 원 안에 있다니까 원의 반지름이 좋겠지. 자, 원래 반지름 몇 cm입니까? 3cm지. 얘의 반지름 얼마인지 보자. 얘가 3이면 절반 하니까 이 원의 지름은 얼마? 2분의 3. 근데 반지름이가 또 반띵하면 몇 분의 3? 4분의 3. 이 친구의 반지름은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닮은 비도 정리하자. 닮은 비가 몇 대 몇? 4대 1.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길이가 아니라 넓이니까 몇 대 몇? 16대 1. 하지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른쪽 말고 왼쪽에도 똑같은 거 생기면서 개수가 한 개였던 게 두 개로, 그 밑에 그림 보면 조그만 게 네 개로 증식한 게 보이지? 개수의 비는 1대 몇으로 늘어나고 있어? 1대 2로 늘어나고 있음. 그러면 이 넓이비와 개수비를 같이 관찰해 주시면 몇 대 몇인가를 보면서 공비가 몇 분의 1이다? 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따라서 1-r분의 a 해주시면 8분의 7분의 2분의 3루트 2다. 7분의 12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까지가 급수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개념 MS를 정독하면서 복습, 그것도 모자라면 영상 올라오자마자 영상을 보고 복습하시고 워크북 챕터 2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9시 정각에 오늘 봤던 것과 같은 개념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MSG에 있는 특히 박스로 정리된 부분이라도 제대로 외우셔야 되고요. 기본 공식조차 안 외우는 놈이 무슨 대학을 가겠다는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숙제 해오시고요. 자, 이제 숙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